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왜 남자들은 여자가 저는 이상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랄지 광발을 틀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과는 다르게 헤어지세요! 옛날에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일단 헤어져. 뭔지 모르겠는데 알았지? 헤어지고 그리고 요 관련된 주제를 내가 쇼폼으로 좀 많이 본 것 같아. 그 여자가 말하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하루는 또 그걸 뭘 봤냐면 어떤 여자가 썰 풀어주는 건데 뭐 블라인드 같은 데서 보다가 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전부 다 이상형으로 말하는 거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남자를 보면서 반대로 여자가 저거 너무 오바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랄지 광발 트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왜 남자가 랄지 광발을 트는지 알 수 있었거든. 나는 나는 왜 랄지 광발 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유튜브 봐도 여자가 말하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치면 쭈루루 쇼프 오지게 많이 뜹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생각하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나보다 많이 버는 남자, 내가 못하는 특별한 능력 있는 남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돌려서 말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알파남을 원하는 개같은 김신이나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는 짜치긴 하는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성에 있다고 난 그걸 느꼈거든. 남자들이 그걸 느끼는 건. 그래서 가령 이제 나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잖아. 그래서 어바니 형은 뭐 어떤 사람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얘기할 때 재미가 있어야 돼. 대화를 할 때 재밌다는 건 여자가 개드립을 잘 친다 이런 의미보단 좀 더 복합적인 의미로 들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가치관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감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은 이게 통과한데도 일단 우리는 끌려야 되잖아. 끌려야 되는 건 이제 꼴려야 된다는 거랑 동의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거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자 키가 얼마가 커야 된다, 찌찌가 얼마가 돼야 된다, 뭐 학력은 어디나 된다, 대기업을 다녀야 된다, 연봉은 얼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는 이 두 개만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하잖아. 경험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겠구나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인간은 빡대가리 아니면 보통 학습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여러분한테 말했잖아. 나도 여자 외모에 굴복한 적이 있어. 아 이렇게 이쁜 여자 내가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개차반짓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린 적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아 이쁜 것보다 중요한 게 정말로 많구나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여자도 피차 마찬가지거든. 여자도 피차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자들도 자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큰 남자 만나는 여자는 무조건 키 큰 남자만 만나게 된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몇 개씩 내려놓고 속어법에 의해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남겨두게 돼. 자기랑 맞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 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의 의미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야.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거든. 그래서 가령 들여 우리가 흔히 지금 육각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육각이 포함이 돼도 만약에 주지가 요만해. 존경할 수 있을까?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는 뭐야? 눈이잖아. 그러면 야 그럼 넌 존경할 수 있는 여자의 깜냥이 되냐?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남자들이 보통 이제 과거 전통시장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결혼 사회를 봤을 때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뭘 받았어? 말 그대로 존경을 받았어. 이 존경의 밑에는 여자들의 그런 이제 순응과 순종이라는 게 포함되거든. 근데 요즘 세상에서 그걸 강요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야 그럼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이만 됐으니까 넌 나한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 랄지 광발 틉니다. 오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하는 남자가 어딨어? 순종이라니 이렇게 트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니까 가장 죗같이 들으려면 가장 죗같이 들을 수 있는 단어거든. 마치 옛날에 그 직무형 채널 나왔던 중고차 파괴자 중파형이 뭐라고 얘기했어. 건담론을 말한 그 건담 그 진짜 좋은 거 건담 대가리 붙이고 건담 윙 날개 붙이고 건담에 좋은 거만 다 붙인 그런 사람처럼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는 그만큼 하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평등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깔린 기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지.
찾아본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 챗 GPT한테 여자들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면 남자들이 발작을 하는 심리적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까 챗 GPT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성이 이상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꼽을 때 일부 남성들이 반발하거나 불편해하는 심리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 이를 심리학적, 사회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존경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야.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 도덕적인 거나 인격적인 거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존경 이게 전부 다 들어간다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 말 중에서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기준처럼 느껴질 때 부담감을 느끼고 반발할 수 있고 남성성에 대한 압박도 느끼는 거지.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여야 된다. 남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통사회에서도 항상 그랬잖아.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는 진짜 강하고 능력 있고 평범한 사람은 안 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야.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도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연애에서 또 평등을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 방금. 일부 남성들은 연애에서도 서로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데 근데 존경할 수 있는 말이 마치 여성은 존경하는 입장, 남성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권력의 불균형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왜 존경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도 있대. 모든 남성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착한 남자는 안 돼. 이거랑 비슷한 반응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강한 남성을 원한다는 걸로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러더라고. 남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이상형에 반발하는 심리는 사회적 기대, 남성성에 대한 압박, 연애에서의 불평등감, 현실적 부담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남성들이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부담의 반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를 해결할 거면 존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상호적인 존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성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대화가 통해야 되고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가 통해야 되고 이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일단 난 남자니까 끌려야 되잖아. 끌리는 건 꼴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한테 꼴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린 여자한테 꼴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자들 사회에서 배제를 당한단 말이야. 다 뻔히 알고 있는 거야. 다 뻔히 알고 있는 거야. 여자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의미는요.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연봉이 저보다 많고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돼. 뭐라고 얘기해. 여자야 할 말 없으면 어떤 남자 좋아해요? 자상한 남자가 좋아요. 얼굴 봐요? 얼굴 안 봐요. 꽃이 작은 남자 어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어차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의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대화가 즐거워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상한 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여자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 자기가 좀 파탄장 걸 알아. 그러면 날 좀 맞춰줘야 된다. 그걸 알아 여자들이. 그러면 여자들이 보통 그런 여자들은 자기 외모에 비해서 남자 외모를 조금 내려놔 보통. 그러면 그냥 맞춰지거든. 그래서 보통 그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요, 성격이 파탄자라 가지고요, 좀 약간, 내가, 내 왁구에서 조금 못생긴 남자가 좀 맞춰주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남자 여자 관계 굳이 안 해도 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얘기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세요? 라고 했을 때, 전 그냥 뭐 이게 자상한 남자. 다 알고 있어, 남자들도. 야, 돈 많고 자상하고, 자상해야만 하는 남자의 자상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남자들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들었거든. 10년 전부터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얘기했는데,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수많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여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피드가 올라왔더라고. 지금 뭐 여행 다니고 있더라고. 여행 다니고 있는데, 근데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못 만나고 결국에는 혼자 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남자들한테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발작을 틀 만한 이유가 있어. 근데 남자들도 굳이 그 얘기를 듣고 발작을 틀 필요는 없어. 근데 마찬가지로 여자도 굳이 그런 지금처럼 모호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상한 남자가 좋아요.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리고 보통 어장할 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남자가 좀 몸통이 좀 큰 것 같으면 저는 자상하고 몸통 큰 남자가 좋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남들 하는 얘기 그대로 하면 돼. 굳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남들 안 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